기능 회복 훈련이 무엇인가요? 어르신마다 다 달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요양원은 어르신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공단은 어르신에게 꾸준히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바로 기능 회복 훈련입니다. 평가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하는데 지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2025년 요양원 평가 지표 34번 기능 회복 훈련 계획입니다.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반영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능 회복 훈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르신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서 기능 회복 훈련 계획이란 걸 하래요. 다음 읽어볼게요.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수급자 개인별 상태에 맞는 기능 회복 훈련을 계획하는지 평가합니다. 제목이랑 비슷하네요. 평가 기준을 읽어보겠습니다. 평가 기준 1번.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신체 상태를 반영한 개인별 기능 회복 훈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여기서 횟수를 알려주네요. 연 1회 이상 어르신의 신체 상태를 중요하죠? 반영해서 기능 회복 훈련이라는 거를 계획하래요. 평가 방법은 기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다가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표 적용 기간은 평가 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25년도 1월부터 이 기능 회복 훈련이란 거를 계획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방법 읽어볼게요. 기준 1번. 수급자의 개별 기능 상태를 고려한 기능 회복 훈련을 연 1회 이상 계획하였는지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해 확인한다. 아까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어디다 하라고 하는지 알려주네요. 급여 제공 계획서에다가 하래요. 별표 치세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 작성한 급여 제공 계획서에는 기능 회복 훈련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 제공 전, 입소 당일 포함까지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새로 들어온 어르신은 입소일까지 이 기능 회복 훈련을 계획하래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급여 제공 계획서는 어르신 입소일까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친절하게 예시도 알려줬습니다. 1등급 수급자에 대하여 작성된 세부 제공 내용으로 직접 수기 입력하여 욕구 사정 결과 등에 일치하는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한 사례이다. 라고 하면서 기능 회복 훈련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양손을 마주 잡고 가능한 높이까지 팔을 들어 올려 스트레칭 하기. 그리고 부분 도움 가능하다. 하루 한 번 5분 동안 해라 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와상 어르신도 있고 준화상 어르신도 있고 뭐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어르신들도 있고 일부 보조 도구를 통해서 보행이 가능한 어르신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어르신 상태에 맞는 이 세부 제공 내용을 쓰라라는 거죠. 일괄적으로 쓰지 말고. 계속 읽어볼게요. 작성 방법이라고 하면서 급여 제공 계획에 포함하여 개별 신체 상태를 반영한 기능 회복 훈련, 일상 신체 기본 동작 훈련을 계획함.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 장기 요양 필요 영역 중 한 가지 이상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맞는 세부 제공 내용을 작성함. 세부 제공 내용은 수정 가능하므로 수급자 신체 기능 상태와 맞지 않는 계획은 불인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능 회복 훈련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어르신 신체 상태에 맞게 직접 작성하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꾸 어르신 신체 상태를 반영하래요. 이게 포인트예요. 매뉴얼에 이렇게 친절하게도 어떨 때 불인정하는지 예시까지 적어줬습니다. 이 어르신은 1등급 어르신인데 욕구 사정 결과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실제로 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한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1등급이면 거의 이제 와상 상태일 거잖아요.
그래서 와상 상태 어르신인데 이 급여 제공 계획서 안에 기능 회복 훈련을 보니까 관절 운동하겠다, 팔 운동하겠다, 앉았다 일어나기 하겠다, 배설이나 옷 갈아입기 동작을 훈련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불인정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모든 어르신한테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중요한 거는 2025년부터 작성된 급여 제공 계획서 안에는 기능 회복 훈련이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부 제공 내용을 작성할 때는 우리 욕구 사정에 있는 어르신의 신체 상태 있잖아요. 그 신체 상태에 맞는 내용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능 회복 훈련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다음 지표 35번을 보면은 또 나와 있습니다. 잠깐 평가 기준을 읽어보면은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신체 기능 훈련을 제공한다. 기본 동작 훈련을 제공한다.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금 저희가 읽었죠. 기능 회복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34번 지표에서는 기능 회복 훈련을 계획하는지 확인하겠다라는 거고, 35번 지표에서는 실제로 제공했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평가 방법은 면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류를 본다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겠대요. 누구한테 하는지는 밑에 확인 방법에 나와 있겠죠? 확인 방법을 보면 직원이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해 알고 있으며 수급자 개별 맞춤형으로 해당 서비스를 숙지하고 제공하는지 면담한다. 직원에게 물어보겠대요. 근데 아까 저희가 34번 지표에서 계획을 해야 한다 했잖아요. 그럼 직원이 계획에 따른 기능 회복 훈련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제공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 기능 회복 훈련을 제공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님일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님일 수도 있고 물리치료사님일 수도 있고 간호조무사님일 수도 있죠. 그래서 계획하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하신 분이 제공하는 직원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면담을 할 때 답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기능 회복 훈련을 어떻게 외우죠?"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못 외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기능 회복 훈련을 어르신 침상에 붙이는 겁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예시를 띄워 놨는데요.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이 홍길동 어르신이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뭐뭐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침상에 붙이고, 그리고 담당 직원이 이걸 보면서 어르신이랑 매일 기능 회복 훈련을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겠죠. 제가 또 권장드리는 거는 모든 어르신이 외울 순 없지만 본인이 담당하는 어르신의 기능 회복 훈련 정도는 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렵진 않지만 신설 항목이고 관련 지표가 2가지나 있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에 기능 회복 훈련 3가지를 어르신의 욕구 사정, 신체 상태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실제 제공을 하고 제공한 직원은 담당 어르신에게 어떤 기능 회복 훈련을 제공하는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가지 지표 점수를 합치면 무려 5점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굿케어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